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AI 부스터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제는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이 그 다음 단계다. 세 번째는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로보틱스 자율주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밀리긴 했지만은 엔비디아는 사실 저희가 더 좋게 봐도 되지 않겠나.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사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집에 계시는 재무부 장관님께 혼난다고. 할부로 사세요, 몰래.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죠. 요 링크 딱 전달하면서 이거 핫딜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온열 기능이 있는데 45도까지 45도? 올라가서 뜨끈뜨끈하게 딱 지지기 좋더라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하죠? 네, 혹한데요, 이거. 자, 지난주 미국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주요 지표를 보시면은 네. 다우라든지 S&P 그다음에 나스닥 모두 이제 최고치에서 계속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인 하락장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추세에 일부 좀 균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는 안정적 성장 지속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준금리나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2025년 가이던스 상향 기대에 대한 둔화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고용 보고서 보시면 사실 되게 경하게 나왔어요. 네. 실업률도 4.1% 그다음에 민간 비노동업 부분 고용 변화도 좋고요. 그다음에 평균 시간당 임금도 괜찮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좋게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또 우려감이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지금 조정을 받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보셔도 S&P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트럼프 이게 행정부 앞에 이제 관망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좀 갇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5,800에서 6,000 정도 박스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수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가 잠깐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CES 2025 거치면서 또 반도체가 또 그렇게 또 강하게 또 상승세를 못 보여줘 갖고요. 지금 나스닥도 저는 지금 보시면 19,000에서 한 21,000 정도에서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저희가 생각했듯이 트럼프 행정부 좀 출범 앞두고 나서 시장이 좀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좀 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CES는 이제 IT 관련한 굉장히 연초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되곤 하는데 국내에서는 워낙에 또 하락했던 종목들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 관련한 대표 기업들은 영 힘이 없는 게 이제 지난 저희가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인터뷰에서도 젠슨 황 CEO의 그런 스피치 이후에 우리 엄청 기대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도 그렇고 뭔가 있는 건가? 이게 제대로 우리가 젠슨 황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 들긴 했나 봐요. 예. 사실 다른 것보다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빅테크들이 이렇게 엔비디아 독주를 하게 되면은 다른 빅테크들의 존재감이 사라지잖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다 한다라고 하니까.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GPU 때문에 블랙웰이라든지 호퍼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반동맹이 사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쪽 반동맹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토탈회사, 종합회사로 탈바꿈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독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독점에 가면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혼자 크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실 이번에 그 CS 2025에서는 엔비디아를 위한, 엔비디아만을 위한 그런 CS 2025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다 양자 컴퓨터까지 결국에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또 생각까지 해버리니까 결국은 CS2025가 미국 시장에는 또 독이 되는 그런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미국 빅테크 쪽에는 독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 저희가 좀 더 자료와 함께 좀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고용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용보고서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고용, 노동지표 발표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없으니까 좋네라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 다른 반응이에요. 네, 반응이 좀 틀리죠. 네. 12월 달 이제 고용보고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실업률이 4.1%로 지난달보다 사실 0.1% 포인트가 더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부분 이제 그 고용 변화를 봐도 22만 3천 건으로 지난달 18만 2천 건에 비해서 더 좋아졌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평균 그 시간당 임금을 봐도 지난달에 4.0% 올랐었는데 이번 달에 3.9%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노동 지표가 되게 지금 견고해요. 견고한데 문제는 노동 지표가 조금 이렇게 약간 흔들려 줘야 그래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견고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당장 12월 달 경고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은 반불법 이민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 들어온 사람들에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제재를 취한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 내 고용 시장은 미국 시민권인들한테는 더 좋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은 계속 더 견고해지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일단 첫 번째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밑에 또 하나 이제 빨간선 그는 맨 밑에를 보시면은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치죠. 1년이 3.3%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년치도 3.3%로 올랐어요. 지난달 보면은 2.8%가 3%였는데 거의 50bp라든지 아니 30bp 이상 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와 동시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결국 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반영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고용 지표 그다음에 경기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죠. 실제 지표대로 간다면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도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기대치죠. 기대치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노동 이제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결국은 기준금리나 속도 조절론이 결국은 증시까지 조금 계속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증시에 펀더멘탈이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런 매크로 지표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이 수익 실현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관련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그널을 볼 수 있을 텐데 시장 고점 부근에서 이제 12월에 FOMC 끝나고 나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나오자 보니까 또 시장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마련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CS2025가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예, 지난주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국장에도 전달이 됐고 미국에서는 뭐가 가장 우리 대표님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여기 제가 뭐 이 뉴스 하나 들고 나왔는데 3 biggest takeaways from CES 2025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장 핵심 포인트를 뽑으라면 이제 AI가 에브리웨어 어디든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PC chips gets the AI treatment.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PC 칩이죠. 그러니까 개인용 PC 서버까지 이제 AI의 어떤 부스터가 또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토스죠. 그러니까 쉽게 자율주행도 이제 AI 기능이 더 이제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가지 다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결국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이제 기조 연설하고 나서 더 이상 볼 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됐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이제 종합 AI 회사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날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AI 부스터거든요. 기존에는 계속 블랙웰이라든지 호퍼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AI 부스터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들고 나오면서 개인 PC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퍼스널 PC에도 컴퓨터에도 이런 AI 부스터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물론 삼성전자 DDR7이 아니라 뭐 마이크론 DDR7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삼성전자 DDR7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기존에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죠. 쿠다를 지금 계속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쿠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지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플랫폼 코스모스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이제 생성형 GPT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보틱스 아닌 자율주행이 그 다음 단계다.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알고리즘에서 그 다음에 딥러닝 쪽으로 이게 발전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레코니션하고 포지셔닝 즉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또 발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AI 산업의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기존하고 틀리게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AI 컴퓨터를 냈는데 제슨 토르라는 컴퓨터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만한 칩셋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 등 뒤에다 딱 꽂는다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차에다가 딱 장착을 하면은 이게 AI 기능을 완전히 부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슨 토르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게 피지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여기에 나왔고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제슨 토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미디어텍한테 이거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일본 도요타하고 협력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파운드리에서도 빠졌다. 이제 미디어텍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중에 한 6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2등인 삼성전자가 밀렸다니까 또 거기에 자존심이 또 상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한 게 결국은 로보틱스 자율주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던 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하는 데는 최소한 15년에서 30년이 걸린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시장이 조금 이제 충격이 좀 와 있죠. 네. 그러면서 사실 다른 것보다 젠슨왕 CEO가 그 기조연설을 하면서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14대가 있었어요. 14대? 예, 그렇죠. 4대는 이제 미국 거죠.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어질러티 로보틱스 그다음에 피규어 그다음에 앱트로닉스가 나왔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아틀라스는 작년에 현대차가 인수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의 한 수이지 않겠냐. 그게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가 6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4개가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업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엄청 빨리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 갖고 앞으로 결국 계속 이 젠슨왕 대표가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를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계속 대만 업체를 쓰는 이유가 혹시나 중국 시장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AI 산업에서 종합 AI 회사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결국은 젠슨왕 대표가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은 사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밀리긴 했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에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블랙이라든지 몇 개 제품을 언급을 안 했다 그러면서 무슨 주가가 좀 빠지고 그랬는데 그건 좀 시장이 너무 오버 반응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는 사실 좀 저희가 더 좋게 봐도 되지 않겠나. 대신에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다 하는 모습이 되고 있고 거기에 SK 그룹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반동맹 쪽이 아니라 엔비디아 쪽에 붙어서 붙는다고 하면 안 되죠. 협력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창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좀 보고 있다고 좀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CES를 통해서 사실 엔비디아가 이것저것 뭐 디바이스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커스텀 반도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쪽 브로드컴 쪽으로 기우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력은 끝이 없다. 네, 예, 기대할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고요. 젠슨한 CEO가 이번 CES 한 인터뷰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발언을 해서 문매를 맞았어요. 문매를.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는 지금 뭐 어떤 상품은 상장 폐지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온큐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황당했던 게 이제 제품 하나죠. 레버리지 쉐어즈 3 멀티플 롱 아이온큐 ETP거든요. 이 ETP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하루에 이제 수익률 3배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아이온큐가 $10였을 때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1200%가 나왔어요. 3배로 갔다 보면요. 왜냐하면 그냥 500%가 올랐는데 곱하기 3배니까 한 1200%까지 올랐거든요. 수익률이. 그런데 하루 만에 38%가 빠지니까 곱하기 3배가 빠졌잖아요. 그럼 120% 마이너스 20%까지 가버린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가치가 1월 8일자 가치가 마이너스 12.49달러로 계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온 게 5천만 원 투자하신 분이 하루에 돈 다 날렸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D-Wave의 D-Wave 퀀텀 D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양자 어닐링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닐링은 약간 좀 틀린 개념이거든요. 근데 거기 대표가 이미 자기들은 상용화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 말은 맞는데 사실 양자 어닐링은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를 양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는 기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고요. 아이온큐 회사도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보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초기 단계다. 그래서 상용화한 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사실 보고 있거든요. 10년. 예. 왜냐하면 일단 구글 먼저 얘기를 한다면은 구글이 양자칩 이제 윌로우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구현하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초전조태 기반의 큐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전조태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 양자 윌로우 같은 경우는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무슨 10조 년 걸릴 것을 15분, 20분 만에 처리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큐비트가 최소한 1000개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지금 구글에서 얘기한 것은 최소한 10년, 5년 이상은 걸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만약에 윌로우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은 10년은 걸릴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쪽은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연산 속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이라든지 배터리 설계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막 그 화면에 보면은 막 이상한 줄줄이 막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 갖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이런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 여기는 사실 기술이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각국의 연구센터라든지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정부 기관 제품을 지금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그런 지금 그런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성장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 대표가 얘기한 우린 이미 사실은 상용화돼 있는데 이 상용화돼 갖고 이것이 진짜 글로벌 세계에서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사실 얘기했어요. 여기도요. 근데 여기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국방 분야는 사실 이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퀀텀 컴퓨팅 이런 데 같은데도 사실 이쪽은 이제 광자를 쓰거든요. 예, 광자 이제 노이즈를 없애기가 매우 힘들긴 하는데 여기도 사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용화를 얘기했거든요. 그 엔비디아의 젠수장 대표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최소한 상용화는 늦어도 한 10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좀 결국은 이제 우리 젠순당 대표 손을 들어준 꼴이 됐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저희가 초전도체라든지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확실히 필요한 것은 맞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얘기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가운데 지금 두 종목이나 30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눈물이 부디 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지난주가 CES라면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한 가장 큰 컨퍼런스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네. 일단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팜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어떤 컨셉일까?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실 기업이 550개밖에 참여를 안 해요. 지난번에는 1,500개 기업이 참여했었는데. 오, 3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중국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이거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들이 빠진 걸까요?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초대를 안 한 걸까요?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포인트는 한 전 4개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면역 항암 신약 쪽에서 개발이 좀 많을 거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뭐 비만 치료제가 막 대세였는데 올해는 이제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할 거다. 이런 쪽의 제품들이 지금 많이 갖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뭐 바이오시밀은 항상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가 CDMO 사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이 사실 중국이 생산하는 저가 CDMO, 그다음에 이제 마약성 이제 불법 그 제품들 이런 것을 이제 관련해서 이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DMO 같은 경우들이 이제 기준하고 틀리게 이 그 생산 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이런 것을 되게 높인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CDMO에서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업체들. 네. 예. 이번에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이번에 지금 CDMO에 지금 그 진출을 했거든요. 선언을 했거든요. 그다음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들 많이 참석하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로직스 이 CDMO 관련된 회사들이 가서 만약에 자기들의 이제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많이 홍보를 할 걸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신약 개발 AI 플랫폼이 얼만큼 발전됐는지. 왜냐하면 지난해 엔비디아가 바이오니모라는 그 플랫폼을 제시를 했어요. 네. AI 이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위한 AI 이제 플랫폼이죠. 이걸 제시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게 과연 얼만큼 지금 성장이 돼 있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 10년 얘기를 했는데 일상 이상을 어느 정도 이 AI 플랫폼이 커버를 해준다면은 기간도 한 5년 정도로 압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만큼 지금 성장했는지 이런 네 가지 분야를 한번 보신다면은 AI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CDMO와 같이 이제 위탁 쪽으로 아시아 기업들은 좀 많이 움직인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번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지금 뭐 반다라든지 바이킹이라든지 다인이라든지 버텍스 같은 데도 지금 다 나가서 희귀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는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장애 관련돼 있는 치료제들을 지금 다 들고 나온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장에서는 좀 앞으로 향후 이 그 헬스케어 쪽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 변화 이것을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사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과연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불 수 있을까요? 이번 트럼프 정권 때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비만 치료제 나오고 나서 사실 성과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뭐 계속 기술 개발을 한다, 뭐 3상이다, 2상 되겠는데 결국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4분기 때 발표를 안 하고 올해로 사실 대부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1분기부터 아마 좀 성과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일정과 또 실적 발표 내용 한번 예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일정은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달 나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1월 달부터 이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통화 정책 갖고 할지. 지금 예상은 어때요? 예상은 사실은 지난달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달과 동일할 것이다. 네, 좋은 건가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고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 기대감이란 우려지 아직까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는 사실 경기가 사실 지금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유가 부분도 그렇게 뭐 높게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유가. 충분히 최근에 유가가 다시 또 1월 달 돼서 1월 달 돼서 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은 러시아에 그 생산이라든지 공급망을 또 제한할 거라는 또 소문이 있어갖고 또 유가가 이게 과거에 우리가 유가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촉발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유가와 집값이었으니까 요 다시 또 스물스물 2월 달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네, 12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은행주 먼저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JP 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15일 날 발표가 되고요. 16일에 이제 TSMC가 실적이 나와갖고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대부분 회사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여기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일에 이제 슐럼버그 같이 에너지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어떻게 또 이제 성과가 나올지까지 한번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성과 보시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난 실적 발표 때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 올해 좋았죠.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러면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뭔가 축포를 터뜨릴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향후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올해 금융 지주사들이 좀 좋게 이야기를 할지. 네. 일단 이제 금융주마다 좀 약간 성격이 틀릴 것 같은데 상업은행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준하고 똑같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투자은행 쪽이죠. 투자은행은 이제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사실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이제 이자 마진을 먹는 회사고 투자은행들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이제 끌어오는 회사들인데 특히 이제 코인 쪽 시장 관련돼 갖고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성과가 좀 좋지 않겠냐. 다른 것보다 코인 시장에서 실물 ETF 발행한 거. 그 다음에 핀테크 회사들은 코인 시장에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주면서 나온 그런 성과들이 되게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도도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높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덜컹덜컹했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기존의 미스뿐만 아니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던스를 조금 뭐 보수적으로 했겠다든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까 봐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지금 1월 말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는 1월 말 2월 초에 주가의 출렁임이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많이 나오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사실 2024년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EPS 성장률이 거의 한 2자릿수가 넘게 나왔어요. 14%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2025년도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고 뭐 법인세를 이제 깎아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률은 이제 업종이 달라질 뿐이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P 전반적인 업종의 이익 성장률 한 2자릿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올해는 어떤 업종을 잘 봐야 될지 사실 저는 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어쨌든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EPS 딱 보여주면 S&P 500 오르면 하잖아라는 걸로 귀결이 됐잖아요. 앞으로의 그 실적 발표 시즌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증거로 실적의 데이터로 좀 찍히길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들은 저희가 발표되는 당일에 계속해서 속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